당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후보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손주혜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원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당원과 유권자들께서는 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검색해 들어오시거나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의 각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기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예비후보 4분께서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먼저 후보 소개와 모두 발언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신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연수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박두용 예비후보입니다. 네,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43세 박두영입니다. 네, 그리고 윤선기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토론이 이제 시작되면 좀 긴장이 풀리실 것 같아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 발언과 주제 토론, 자유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두 발언은 후보자별 각 1분씩 주어집니다.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은 각 주제별로 후보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할 수 있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서 주제 토론은 3분, 그리고 자유 토론은 2분 내에 가능합니다. 단 답변에 한해서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자 재량으로 1분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은 각 후보자별 1분씩 배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과 시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실 때는 마이크가 무음으로 전환됨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토론 진행 규정과 주제, 순서 등은 모두 사전에 각 후보에게 전달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각 후보에게 1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고요. 발언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김광신 후보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청장 예비후보 김광신입니다. 과거 중구는 시청, 도청, 경찰청이 있는 사실상의 대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구라면 떠오르는 것이 원도심, 구도심, 쇠락의 이미지입니다. 중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중구는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구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겠습니다. 경험과 소신을 가진 김광신이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연수 후보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청장 예비후보 김연수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방선거까지 승리해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중구는 매년 인구가 4천 명씩 감소하고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자치구입니다. 중구의 의장으로서 중구의 문제점을 잘 아는 후보 김연수만이 멈춰선 중구 발전 시계를 확실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김연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김연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두용 후보 발언하시죠.
네,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구청장 예비 후보 43세 박두영입니다. 그동안 저는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새롭고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구는 정체를 넘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구는 대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대전시청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중구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조차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3세 저 박두영, 혁신과 희망의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선기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선기입니다. 진짜 중구민 윤선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30여 년 땀 흘리고 봉사하며 중구민과 당원들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당원과 중구민에게 올바른 평가와 선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구도 정의와 상식, 혁신을 통해 정치 발전에 변화가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선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살맛 나는 중구, 살고 싶은 중구, 중구민이 행복해하는 중구, 윤선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중구, 신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중구, 젊음이 역동하는 중구, 중구민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후보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토론은 대전시 및 중구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후보별 정해진 3분 내에 발표하고 또는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와 질문 그리고 답변 시간은 후보자별 3분입니다. 추첨 순서에 의해서 박두용 후보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중구는 대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서구와 유성구가 있기까지는 중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중구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서구와 유성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대전의 도움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서구와 유성구는 중구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과거 대전의 인구는 상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인구 유입 예측은 정확히 빗나갔습니다. 도시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전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구가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으며 도심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논과 밭을 갈아엎고 허허벌판의 아파트를 지음에도 유성구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을 넘어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기존에 있던 집을 보상하고 허물어 새 아파트를 지어도 중구 지역은 평당 1,1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아파트 분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인지 건설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아파트 건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도시 단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건설과장, 도시환경 개선 사업단장, 건설관리본부장 등 도시계획과 밀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후보님께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 중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영 후보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2000년에 그 시청이 대흥동 시청에서 둔산 서구 둔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중구청이라든지 동구청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이전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이전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장을 해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줄고 이렇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분 내에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수 후보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예. 김광신 후보님은 그 중구에서 제가 정치 활동을 약 15년 가까이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중구에 언제 이사 오셨나요? 중구에 이사 온 거는 금년 2월에 이사 왔습니다. 통상 우리 그 구의원을 출마하더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또 정당 활동하시고 한 분들이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상식인데 2달 전에 이사 오셔가지고 구청장을 출마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구청장 지원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2개월 이전에 이전하면은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36년 동안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첫 직장으로 충남도청에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가 일반시에서 직하시 되면서 답변 89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저 질문의 답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서 말을 자르겠습니다. 구청장 출마하는데 그 제한 기간이 2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면 통장 출마하는데도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2달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구청장을 준비하는데 2달 전에 그 이사 와서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1%도 준비를 못하고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정치를 하고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23만 명의 그 니즈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장을 출마하는데도 규칙을 보통 2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청장을 출마하는데 2달 전에 이사 왔다. 이거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추천을 받고 오신 건가요?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추천은 없고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말씀에 이제 중구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36년간을 대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은 대전시장을 출마하셨어야죠. 네, 글쎄요, 그 출마하는 건 제 알겠습니다. 의사고요. 예. 자, 이제 서서히 이 토론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다음에는 윤선기 후보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김광신 그 후보님께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그 지역에서 이것은 뭐 공익적으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혹시 내천 약속을 사전에 받으시고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후보 등록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지방자치의 취지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한 3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가 생긴 지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김광신 후보님이 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어떤 예, 지방자치 당연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일할 대표를 뽑아서 단체장이나 의회에 견제하는 의원들을 뽑아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행정적인 일이나 정치를 반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윤수 후보님께서 질의에 답하신 거 보면 불과 2개월 예전에 등록을 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요. 단체장은 네. 지역의 뭐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그 작은 뭐 통장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기간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구에 대해서 됐습니다. 예,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역량이 출중하시면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 진출하는 게 맞지 않았나 총선에 나오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익히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에 부합한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시골로 뭐 내려가더라도 2달 만에 이장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럼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유급 사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셨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동행하신 적 있습니까? 유급 사무원을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장 후보 등록 전에 마지막 다녔던 회사 이름과 직함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직함은 금성백조 건설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건설, 그럼 우리 공무원으로 중구가 됐습니다. 예, 우리 중구가 사실 구도심화로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성주택 건설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건설을 전문으로 한 종합건설 업체의 직원입니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김광신 후보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중부를 분석해 보면 육서성이라는 전통성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점은 노후된 구도심 그리고 산업 구조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능이 좀 취약하고 따라서 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뭐 도심 정비 사업 이런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요인은 고령화가 많이 진정이 되고 인구 감소 또는 특히 이제 청년 인구가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동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또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석하에 저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 경제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려면 그리고 활력소를 부여하려고 하면 제 공약 첫 번째가 중촌동에 벤처밸리 건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이 호남선 지하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중심 지역은행 설립이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벤처밸리는 중촌동에 철도 통과하는 구간이 지하화되면 그 지상 부분에 부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최적의 벤처밸리를 탄생시키고 또 그곳에 이제 벤처밸리 조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창업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까지 포함하면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벤처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께 골고루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영 후보님부터
이 과제가 어떤지 한번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도변 그 철도 부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철도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그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성기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촌동 지역에서 거주도 해 보았고요. 지금도 목동, 선화동에서 한 25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휴식 공간이나 공원화 녹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일부 대전천 주변으로요. 물론 철도 부지 땅을 이용해서 그렇게 계획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은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그런 녹지 공간이나 자연 공간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토론 대전시 및 중구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후보별 1분간 이 공약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후보의 공약 설명이 끝나면 각 후보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3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간 관리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현수 후보부터 공약에 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제 대표 공약은 그 중구 경제 발전 엔진을 본격 가동하겠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예방 수리비를 지원하겠다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소유주들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유도를 하고 사업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0여 년 된 그 중구청사를 복합 다기능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과 지하 상가를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를 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약 11%로 네. 매우 열악하고 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또 이따 발언을 할 때 좀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윤선기 후보 공약에 대해서 설명 듣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거의 평생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자라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이때까지 왔는데요. 그런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또 어르신들이 어떤 생활고나 거주권, 사회자 약자, 장애인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분들이 건강 검진, 안전, 주거 환경, 복지 등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인 지원센터를 또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비리 척결에 몸을 바쳐왔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 수의계약, 유선방송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장기 수의계약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 보문산 5월드, 효월드 관광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대흥동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메가시티 건물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광신 후보 공약 들어보죠.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중촌동 벤처밸리에 조성해서 중구에도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 색채 디자인 컨셉을 적용해서 테마 스토리가 있는
중구를 만들고 중구발전 개발본부를 만들어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의 낙상 예방, 치매 예방, 인지 재활을 돕기 위한 스마트 인지 재활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청년위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모든 세대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박두영 후보가 공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구 발전 7대 마법의 치트키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에 몇 되지 않는 쿼드러플 역세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와 KTX까지 지나는 서대전역과 서대전 사거리 중심에 있는 오류동을 중심으로 용두동, 유천동, 태평동, 문화동 주변을 신도시에 버금가도록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맞벌이를 하며 11살, 7살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저 같은 부모들을 위해 중구 지역 곳곳에 사계절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 집 앞 놀이터에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는 전천후 놀이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놀이시터를 파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칭 누드 거리를 조성해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후보의 후보자 공약을 들었는데요. 공약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행 방안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각자 토론을 하면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후보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예, 김광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근린공원에 벤처밸리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중촌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중청동 근린공원에도 이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원에 공원에 할수 있어요? 문예공원 같은 경우에 서구에 문예공원 같은 경우에 그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건축 시설물이 가능합니다. 그냥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를 했다가 구청장이 변경이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더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대통령 공약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호남선 재화 부분에 대한 지상 부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획도 가서 사실상으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벤처밸리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연구단지에도 그 벤처 기업도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화동에 테크노파크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화동에 융합특구를 정부에서 지정했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빈 공간, 빈 집에 청년 일자리들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도심에 공실이 많고 빈 공간이 많아서 정부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청장이 근린공원에다 벤처밸리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르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2달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도심 공동화가 왜 공동화예요? 다 비어있기 때문에 공동화예요. 그런데 근린공원에다 그런 벤처밸리를 건립하고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마 정상적인 구청장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융합특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동인융합특구는 지금 이제 대전역부터 구도청사까지 구간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잘못 알고 계셔요. 대전역 근처는 혁신도시를 입지하고 있고요. 그와 반해서 우리 선화동 쪽에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받은 거죠. 지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여실히
준비 안 된 후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중도일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선기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저도 그 김광신 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뭐 시중에서 듣기로는 그 대흥동에 그 메가시티 건물 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 하면 그 메가시티 건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메가시티 건물은 이제 민간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장기간 이제 방치되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인데 거의 뭐 흉물로 그 중구에 이제 존치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이제 최근에 그 입주자들의 그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완결된 건 아니고 또 민원인들하고는 대화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PF만 형성이 되면 아마도 자금 해결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최근에 이제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그 PF라든지 그런 추이에 따라서 구에서도 개입해서 장기간 그 방치되고 흉물로 있는 건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PF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건설사에서 사업을 할 때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건축물 사업을 할 때 사실 그 어떤 은행의 보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증거금을 넣고요. 예. 근데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은 좀 부족한 해결책이라고 봐지고요. 저는 이렇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그 지방자치단체 특별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시에 50만 인구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그 인구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공익적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청에서 어떤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역은행이 들어온다면 지역은행, 업무회의시설에 대한 컨벤션 시설, 청소년 문화공간, 그리고 창업벤처기업 보육센터 등으로 또한 호텔을 최상위층 쪽으로 배정해서 종합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자, 김현수 의원님 있잖아요. 우리 오월드 휴월드 보문산 쪽에 사실 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 의회에서 지원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혹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보문산 5월드 관광 제가 활성화 이럴 때 대량 난감한데요.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만 질문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그 시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수 후보께서는 하실 말씀은 이따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김광신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공약은 이제 또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고 또 질문하시고 싶은 예비 후보가 예, 있으시면 그렇게 그분께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공약으로 테마 스토리가 있는 중구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TF 조직인 그 중구발전 개발본부 TF팀입니다. 모든 현안을 점검해서 계획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건축 시에 그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빨리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환경 색채라든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로등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벤치, 휴지통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중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등의 많은 경험이 있으신 윤성기 후보님께 개발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화동, 은행동 이런 쪼개기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광신 후보님께서 아까도 중천동 근린시설 우리 김현수 후보님과 대화 들으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게 도심의 근린시설 녹지 공간은 사실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떤 벤처밸리 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데 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이 현 중구청장에 있는 민주당 단체장 하에서 지금 선화동 은행동 일대가 온통 상업 지역이 다 아파트 개발로 다 온통 휩싸여 있습니다. 녹지 공간, 사람은 녹지 공간만 아파트만 주거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녹지, 건강, 어떤 생태 환경까지 같이 더불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선화동 쪽부터 다 쪼개가지고 다 개발하는지 사실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중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화동 은행동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김광신 됐습니다. 후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두용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앞서 우리 김광신 후보님께서 철도변에다가 벤처밸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는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후보님 충청권 광역철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역철도권은 계룡에서 네. 계룡시에서 네, 신탄진까지. 신탄진에서도 맞습니다. 예. 신탄진에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의 철도에다가 과거에는 기차가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KTX가 전용선이 있다 보니까 철도가 열차가 덜 가니까 철도를 활용해서 역을 세워서 지하철, 그러니까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그 부지에다가 밸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화가 되는 경우에 지금 그 계획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철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대통령 공약은 그걸 지하화로 한다는 겁니다. 자칫 이 두 개가 상충이 돼요. 그러면 충청권 광역철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위해선 호남선 지하화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예 후보님이 첫 번째로 한 공약 자체가 실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뿐만 아니고 호남선 지하화는 기존에 있는 이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가 다 완성된 이후에 위에 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님이 당선되신다고 하시더라도 4년 내에는 제가 볼 적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4년에 안 된다는 공약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공약이 사실은 경부선하고 호남선까지 다 포함해서 지하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광역철도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하화된다고 할 전제하에 사실은 이제 구간이 저희 구간이 한 10km 이상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추진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중앙부처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득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눠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천동 쪽이 가장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하화되면 그 지상부에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제가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은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제가 당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님의 첫 번째 공약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협의가 이제 뭐 불가능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토론 1, 2. 첫 번째 대전시의 중구의 현안, 그리고 두 번째가 후보자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미래의 대전 중구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후보 경선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 토론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기초단체장의 역할에 관해서 발언의 기회 가지는 순서인데요. 1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선기 후보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표적으로 대전의 제2연구단지 또한 그 방위청 또 지금 말씀하셨던 호남선 뭐 지하화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근에 있는 세종시 실질적 수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고 실제 메가시티와 관련된 뭐 제2 순환도로까지도 실현이 가능한 부푼 꿈을 주셨습니다. 충청인한테. 저희들이 정권을 교체한 것보다도 교체해서 대통령 당선인과 저희들이 지역민들한테 실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의 안정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힘을 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직선거의 어떤 구청장 후보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광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앞서 중구 경제의 틀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중촌밸리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중구에서 실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대전시청의 인맥 등을 찾아가 중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중촌밸리 이 건이라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기본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설득과 끝없는 설득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두드리면 또 열릴 수가 있습니다. 중구의 절박함을 알려서 중촌밸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국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두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윤석열 후보 대전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전 지역 공약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최종 실무자입니다. 중앙당의 대전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조율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 지역 공약, 특히 호남선 고속화 사업 및 서대전역 KTX 증편,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원도심 도심 융합 특구 조속 추진 등 중구 지역 공약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호남선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철도 부지를 활용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철도로 인해 피해를 본 철도 주변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연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윤석열 당선자의 대전 지역 공약이 약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 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로 압축할 수 있죠. 그 대전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여 도심 쇠락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고 소음, 진동, 경관 등 많은 민원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상에 확보된 유휴 공간은 주거, 업무, 문화 및 녹지 공간으로 입체화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노후 도심공원을 도시숲으로 탈바꿈시키고 대전 3대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전 시민들의 여가 휴식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관해서 네 후보의 모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간에 말씀을 끊어야 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윤상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하죠. 네, 감사합니다. 김광신 후보님께 또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중천동 벤처밸리 타운이 철도 부지에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사실상은 이제 지하화하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가고 저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죠. 예. 평당 한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다 나올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나 북비라든지 아니면 민자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실제 중구의 오랜 수건이었던 목동공원 그것도 옛날에 우리 전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공약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호남선 경부선 지하화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역에 있는 동서의 어떤 교류, 발전, 서구와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균형 발전 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철도 부지 위에 꼭 벤처밸리 타운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면 김광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천동 대전천과 목동 쪽에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소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주차장 해소 방안은 우리 이제 5개 구청 중에 가장 열악한 것이 이제 중구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나 타 시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기존에 이제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기계식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재원 대책인데 사실은 이제 중구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5개 구청 중에 거의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이제 유휴지라든지 교회 부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현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익직무를 한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중구민이나 당원들이 선거 플랜카드 외벽에 설치한 것 중에 보면 우리 당협위원장 사진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을 걸은 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 당협위원장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진을 걸으셨는지요? 아니면 무슨 뜻으로 그렇게 걸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은권 당협위원장하고는 정치 생활을 18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시간이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중구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실제. 18년간 정치 생활을 같이 했고요. 같이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개천했습니다. 존경해서 그런 걸로 의의에서 마무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을. 네. 자, 이번에는 김광신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합니다. 3분입니다. 단체장의 첫 번째 덕목은 저는 지역의 취약한 여건이라든지 산업 구조 그리고 큰 틀에서 중구 개발 전략과 부족한 인프라 재정 한계 요인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단순히
구정 살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민간 자본까지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경험, 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또 정부나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기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도시발전이나 정치행위나 행정은 말과 계획보다 실제 그 열정과 몸으로 뛰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그럴싸한 계획보다 실제 그 시민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본 사람만이 그런 힘든 어려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실생활, 우리 중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생활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교통 문제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두영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는 거는 그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그 정치인들 국회에 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전국에 사무처 당직자 저희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대표실 비롯해서 정책위 의장실, 원내대표실 다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대표님께 그리고 정책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현안을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단순히 대전시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함께 근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쉽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정치가 왜 필요할까 싶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함이 정치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박두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아까 그 세 분의 후보님들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대전 지역 공약을 8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대전 전체 8개 공약을 포함해 각 그 자치구별로 3개, 총 15개, 전체 23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8개의 공약 이외에도 각 자치구별 3개 있는 그 공약도 한번 추후에 확인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신 후보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강신 후보님 대선 당시에 그 직함이 좀 어떻게 되셨었죠? 대통령 선거 중구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공동선대위원장이셨는데 당시에 그 선거 사무원 수당은 받으셨나요? 예. 선거 사무원 수당은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네. 선거 사무원 수당은 각 동별 1명씩 대전 전체 총 81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수당을 알뜰히 받으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당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 시간을 들여서 활동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앞에서 우리 중국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수당까지 다 받으시면서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글쎄 이제 저는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은 중앙선대위에 계셨던 분들은 대다수가 그 선거 사무 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예, 선거 사무 수당을 받느냐에 안 받느냐의 차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수당은 둘째치고 저는 후보님께서 돈이 급해서 수당을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분명 열심히 하려고 하셨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많은 청년들이 4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선거 활동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했던 그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박도용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김연수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3분입니다. 방금 그 박두용 후보께서 김광신 후보에게 그 공동선대위원장 직함을 받고 선거운동하면서 수당을 받았다고 그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동에 한 명씩 그 선거운동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동에 한 명씩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동에 활동 역량 있는 분들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 운동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광신 후보는 대통령 후보 그 대선 기간에 중구의 구민이 아니었어요. 중구의 구민이 아니신 분이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그 어떤 특정 동의 쿼터를 뺏어서 그 선거운동 직함 가지고 자기 명함 돌리고 그랬었던 거죠. 통상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그 명함을 보면 단순히 자기 이름만 이렇게 넣죠. 그런데 김광신 후보는 전 부구청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명함을 빌려서 운동했다. 또 그래서 민원 제기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기 그 후보의 질문에 김광신 후보는 금성백조 건설에 근무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아니 답변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백건설이고 금성백조 건설이 아니고 금백건설입니다. 법인이 다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금백건설하고 금성백조하고 또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 김광신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금성백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냐고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또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착각을 해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광신 후보가 중구의 부구청장으로 근무한 적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당시에 근무 중에 4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4가지 사업이 전부 다 부실했거나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사무조사까지 받으셨어요. 당시에 중구의회에 오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적 있죠? 세부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2011년 4월 7일 날 중구의회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 있죠. 왜냐하면 자, 예. 이렇게 돼서 시간이 또 거기까지는 제가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 정확히 기억은 예. 안 납니다. 자유주제 토론 시간을 이용하셔서 질문 답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기초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고요. 주제 토론 4번째로 낙천시 향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아직은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어느 분인가는 낙천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원과 유권자들이 모두 시청하고 계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낙천시 향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천 신청 시에 제시한 서약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당의 결속으로 해서 당의 결정에 대해 절대 복종하며 낙천시에는 당선자의 본선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봄산 밑에 지금 현재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봄산 부근에 주택 구입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두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첫 직장이자 현재까지 저희 직업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3급 대전시당 조직부장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저를 포함해 전국에 2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무처 당직자입니다. 저는 철저히 당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육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일은 항상 그 이후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당을 하고 정당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당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낙천이 되더라도 공천이 되신 분의 손을 잡고 중구 구석구석을 돌 것입니다. 그분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의 저를 이기까지 저를 키워준 국민의힘을 향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곧 박두용이고 박두용이 곧 국민의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낙천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16년 동안 그 한 정당에서 몸바쳐서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늘 같이 해왔습니다. 제가 낙천했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있나요? 결정되는 후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원팀이 돼서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윤선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이상 당에 봉사하고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저에게 당원이나 지역민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억울한 점이 있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당이 결정에 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당 공심위 발표와 같이 저와 같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후보한테도 길을 열려주신 게 감사드리고 제가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공천자한테 우리 당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거취 표명에 관한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신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선자에게 약간 우리 당의 결선, 약간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승복할 것이고요. 중앙조직에서 보면은 완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당선자에게 적극 모두가 밀어주고 결선에서 꼭 우리 당의 후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깨끗이 승복한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 없으시네요. 다른 분께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두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승복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천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랑 같이 경쟁을 했던 분이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저를 제외한 다른 분이 후보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위해 손을 잡고 구석구석 돌면서 할 용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요. 혹시 우리 세 분들께서도 단순히 승복을 넘어서 경천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신 후보님부터.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기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 대전 지역도 상당히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승복하고 원팀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현실은 사실 그 밀실 정치 아니면은 부분 죄송한데 그거 좀 제 예,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폐쇄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 왔던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당이 정치 변화, 정치 혁신 속에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승리자한테 축하드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수 후보님. 예, 공천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축하를 보내드려야 되겠고요. 또 낙천하신 분에게는 위로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우리 중구에서 쭉 40여 년간 이렇게 지내고 사업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고 우리 당은 제 얼굴이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되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고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당원동 여러분 그리고 중구 주민 여러분, 우리 저를 포함해 네 분 모두 공천이 결정이 되면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지금 각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르실지언정 끝까지 우리 당원동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수 후보 거취 표명에 관한 상호 토론입니다. 예, 애당심은 당하고 함께 한 세월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신 후보는 언제 입당하셨나요? 2020년 했습니다. 2020년도에요. 중구에 이사 오셔서 당비는 몇 번 내셨죠? 2월부터 했으니까 2, 3, 4 냈습니다. 두 번, 세 번 냈겠네요. 예. 이번에 책임 당원들이 구청장 선출하는데 당원 투표를 합니다. 3번 이상 당비 내신 분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광신 후보한테 책임 당원의 투표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불과 3개월 당비 내신 분이 얼마나 많은 애당심을 가지고 우리 당을 위해서 또 공천되신 분을 위해서 띄워줄 줄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3번 얘기인 네?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되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띄워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당비 3번 내신 당비 3번은 이사 와서고 그 전에 2년 동안 냈죠. 2년 동안 내셨어요. 네, 냈습니다. 예. 3번이 아닙니다. 약속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박두용 후보님도 젊은 인재로 우리 중구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노인 인구가 21%나 돼요. 굉장히 고령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사 오시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직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지역에서 이런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나오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박두영 후보도 중구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를 넘어서서 구청장에 출마한 이유를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이거는 토론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네. 표명에 관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두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취 표명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윤선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결과가 깨끗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살아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김광신 후보님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중국과 폐쇄적인 정치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 또한 우리 김광신 후보가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떠난 열차에 올라타는데 부정 승객으로 올라탄 거 아닌가 하는 당원들과 중국민들이 어떤 의심과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되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민들과 당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마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법규상 출마하는데 문제 없다고는 하나 사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고충과 현실적인 아픔을 알아야만이 지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김광신 후보님께 묻습니다. 그 지역 주민 이제 거주 기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36년을 그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래 다만 서구 유성에 살았고 인접구에 살았다는 것뿐이지 중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선화동, 대흥동에서 14년을 근무를 했고요. 또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2009년도 1년 반을 근무를 했고 또 이제 2006년도에는 지하철 본부장으로서 1호선 1단계 파남동에서 청사까지 주 노선이 주로 중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시에서는 뭐 환경국장, 자치국장 등 해서 중구와 관련된 업무를 너무 많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구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 중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후보로 출마를 한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하시죠.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거의 수십 년 동안 당과 지역면에 봉사하면서 살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그렇게 무능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봉사하고 당에 기여했습니다만 그런 일도 없었는데 우리 김광신 후보님이 부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당에서 모셔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앞으로 지역민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바람입니다. 그런 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낙천시 향후 본인의 거취에 관련한 토론이었고요. 주제 토론 5번째, 이 자유 주제 상호 토론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에 반박하면 재반박도 하실 수 있는 소위 난상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나 토론의 주제 모든 게 열려 있으니까 후보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과 답변은 모두 2분 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에 관해서 반박이나 재반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광신 후보 주도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그 거주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비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유성구에서 그 지난 2월 15일 날 중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86년도에 선화동의 충남도청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6년이 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대흥동 대전시청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했고요. 2000년도에 시청이 이제
서구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전까지 14년 동안 중구에 이제 근무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06년도에는 지하철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호선 1단계 동구, 중구, 서구 개통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년 반을 중구의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의 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국장, 의회 사무처장을 거쳐서 시에 근무를 하는데, 시에 근무라는 것이 서구 유성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5개 구청 모두 포함해서 관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구와 저우 무관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의회 사무처를 그만두고 서울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3년 6개월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서울시를 포함한 제주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산 관련 그런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저희 구청과 대전시와 전혀 무관한 업무가 아니고 유관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거주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김광신 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고요.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요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윤선기 후보 주도로 자유 토론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을 따라 이렇게 김광신 후보님께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좀 낯설어서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김광신 후보님 지옥고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까 말씀한 뭐 예. 지하실하고 뭐 옥탑방 고시원 그 말씀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또 그렇게 삶에 살 수도 있고 가정 형편상 또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요. 그런 어떤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서 삶을 살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직접 그렇게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아파트 거주민과 공동주택의 우리 중구민이 한 23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떤 인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뭐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아파트하고 예.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예. 원룸이나 빌라나 뭐 소위 다세대 다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나 그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전체 우리 중구민 중에 몇 %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대략 한 60에서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중구의 아파트 거주민 한 50% 되고요.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사실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중구청장에 당선돼서 복지나 사회복지나 소통 통합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이 정도의 데이터는 알고 우리가 특히 중구가 서민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좀 이제 더 아파트 개념은 그 빌라라든가 이런 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80%라는 네. 것은 아니 게 제가 통계상 맞는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회자 재량으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답변의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재반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죠. 우리 중구 거주민 중에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과 뭐 다세대 다주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칭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그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원룸이나 빌라나 합쳐서요. 그게 몇 % 정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걸 뭐 정확한 답변을 제가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중구가 상당히 슬럼화되고 있고 도시 특성상 거주민들이 어떤 그런 특성, 또 거주민들의 안정, 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벤처밸리 타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현실, 실생활, 교통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 정도로 네네.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김현수 후보의 자유토론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그 시간 관계상 다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신 후보는 그 명함에 유능한 건축 행정가라고 그 표시하고 전화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신 그 후보가 중구의 부구청장으로 재직 시절에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셨고 사계절 인조 스케이트장을 건립하셨습니다. 당시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건립 이후에 1년 만에 주차장 지반이 침하되고 지붕에서는 물이 2015년도까지 누수되는 걸 잡지 못해 가지고 보수하다가 아주 그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들은 김광신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 했었던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는데 이러고도 건축 행정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의장님께서 아마 위임 전결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이 있고 네. 부구청 전결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적인 제 책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임 전결에 의해서 제 결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됐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구 국민체육센터 그 사업비는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드리고 100억 가까이 1분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 그 전결 사항입니까? 국장 전결일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당시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겁니다. 전결 사항이 과장이었던 국장이었던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이 했다, 국장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옳지 책임이 않다고 없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하셔야죠. 무관하다고 하지는 않다고 모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예. 예, 자유토론 그럼 여기까지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두용 후보의 자유토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해 4명의 후보자가 우리 중구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각자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세 분의 후보님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후보님 모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또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상호 토론의 자리지만 우리 세 분의 후보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광신 후보님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사회에 계시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후보님께서는 중구회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윤성기 후보님께서는 오랜 기간 당에서 활동하시며 누구보다 중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중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며칠 후에는 우리 중 한 명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중구청장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어느 누가 결정되더라도 부디 윤석열 후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만이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두용 예비후보가 진행자 역할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제 상호 토론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윤선기 후보 마무리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당과 공천심사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 중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 변화 기다리시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중구민 여러분, 본선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이제부터는 준비되고 참신한 인물 윤선기를 선택하시면 살고 싶은 중구, 살맛 나는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됩니다.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두용 후보 발언하시죠. 네,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관심이고 참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중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우리 4명의 중구를 위한 국민의힘 어벤져스 후보가 중구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중구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연수 예비후보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올바른 구청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근사한 포장재와 헛공약에 속아 4년을 또 망칠 수는 없습니다. 중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원로 부구청장의 자리 보존, 인공호흡기가 아닙니다. 13년 전 김광신 부구청장은 부실공사 등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간 한결같이 당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구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한 김연수가 구청장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유능한 교사는 잘 가르치고 훌륭한 교관은 스스로 해보이고 위대한 리더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위대한 구민 여러분, 김연수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민의 뜻에 따라 활기찬 중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김광신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관심 가져주신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4명의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중구 발전을 위한 소신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발전의 큰 그림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에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하철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해본 경력, 사업비를 합의를 위해 시청과 중앙행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과 인맥,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 3가지 조건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광신은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광신, 김연수, 박두용, 윤선기 예비 후보들의 최종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과 순서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각 후보님들께서 성숙한 의식으로 규정과 약속을 잘 준수해서 진행해 주셔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고민해왔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실 텐데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더더욱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후보님들의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마련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시청해주신 당원님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하신 후보님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